어때요? 마치도 부사같이 해석됐죠? 이와 같이 형용사는 어때요? 해석될 때 그게 뒤에 명사를 꾸밀 때는 꼭 니은을 붙이지만 그것이 보호로 쓰일 때는요, 마치도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다양하게 해석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형용사의 해석, 요령 9번입니다. 형용사는 꼭 한으로만, 니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명사를 수식할 때만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예문 7번 보죠. It was I, my, me. 지금 이게 주어가 이시고 동사 보호가 I, my, me가 왔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I요? me요? me가 맞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이게 보호라고 그래봐요. It was they, their, them 가운데 뭐가 맞겠습니까? 이게 목적격 me가 맞다면 이것도 them이 맞아야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주어가 맞습니다. 주격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호라고 하는 것은 이 앞으로 배울 거지만 이 형식의 주격 보호와 O 형식의 목적격 보호가 있습니다. 이 형식이가 원래 주격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이루어서 I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것은 뭐예요? 관습처럼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날은 그게 일반화돼서 관습이 돼버리니까 문법이 어때요? 그 관습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관습이 우선이고 관습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걸 따라서 문법이 학자들이 그걸 문법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것이 바른 것은 바로 원래는 이루어서 미만 목적격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관습이 변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원래는 이것이 이루어서 I였어요. 그 근거가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영어 성경 보세요. 약 2000, 제가 가진 NIV, 미국의 유명한 성경이죠. 그 가운데 2010년 정도, 10년, 11년 정도고 그 이전의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무리를 걸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이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정해라, 나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때 take courage, it's I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2010년 이후에 온 최근에 나온 그 성경을 보세요. it's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원래는 it's I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관습이 변해서 me가 되어버리니까 그걸 나중에 수정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주격보호는 주격이 맞는 것이다. 그러나 저기 me만 목적격을 쓰는 것이다. 네, 이해되셨죠? 예. 자,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라. 이런 문장이에요. 이 문장의 주어는 뭔가요? 주어는 be라고요. 주어가 되는 나무를 품사는 1번에서 뭐였죠? 주목 명대였죠. 명사나 대명사였죠. 앞에 주어 명사가 어디 있나요? 이건 형용사입니다. 주어가 없죠. 이게 명령 맞습니다. 명령문이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겁니다. 명령문. 그럼 명령문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어가 생략된다? 맞습니다. 예. 그러나 주어를 넣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감탄부가 들어간다? 그거 빼도 말이 돼요. 그냥 종립을 찍어도 괜찮아요. 예. 명령문의 본질적인 특징은 동사를 원형으로 쓰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명령입니까? 유에 대한 명령 아닙니까? 그럼 어때요? 유, 아, 이게 와지 않겠어요? 유니까, 주가 유니까. 그런데 아라고 하지 않고 비가 왔죠? 이게 바로 명령문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뭐라고요? 명령문의 본질적인 특징은 동사를 원형으로 쓴다. 아시겠죠? 예. 명령문의 본질적인 특징은 주어를, 자, 우리 9번 보시죠. 주어를 생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동사를 원형으로 쓰는 것이 명령문의 특징이다. 9번이요. He remained faithful to the last. 질문 있습니다. 자, last의 품사가 뭘까요? 형용사요? 맞습니다. 형용사가 있습니다. 동사도 있습니다. 오래 간다 하는 뜻의 동사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뭔가요? 명사입니다. 예. 왜 명사입니까? 맞습니다. 예. 복습 잘하고 계십니다. 왜요? 관사구문 반드시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뒤에 명사가 없죠?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말한 공식이 그대로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관사구문 반드시 명사가 온다. 따라서 이것은 최후란 뜻의 명사입니다. 그런데 전사 플러스 명사가 뭐예요? 정명구죠. 문장 끝에 있죠. 요령 2번. 앞중 가까동, 앞쪽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동사. 뭘 꾸미죠? 앞에 있는 remain이라는 동사를 꾸민다. 그가 남아있었다. 그거 가지고 말이 되나요? 주어 동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호가 페이스풀, 충직한으로 보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하면 어때요? 그는 해석 순서, 주어가 1번, 동사가 마지막,
그 다음에 보호가 세 번째인데 어때요? 예. 그런데 어때요? 문장 끝에 있는 전문.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순서는 어때요? 1번, 그 다음에 2번, 3번이 어때요? 동사인데 그걸 하기 전에 수식을 해야겠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적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만 미리 나왔습니다. 자, 뭔가요? 어떤 부사구가 있을 때, 그 부사구를 해석할 때 보호나 목적하고 그 길이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긴가? 길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어의 개수라고 그랬죠. 자, 보호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사를 꾸미는 부사구는 세 마디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해주는 겁니다. 보호나 목적어보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옵니다. 동사를 꾸미는 긴 군화절. 단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짧으니까. 동사를 꾸미는 긴 군화절이 있을 때는 보호나 목적어하고 그 길이를 비교하여 길이가 긴 것을 목적어나 보호보다 먼저 해석한다. 따라서 이 문장 해석은 어때요? 주어가 1번, 동사가 마지막, 보호를 하려는데 긴 부사구가 있으니까 그걸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그래서 그는 최후까지 충실하게 남아 있었다. 약간 의뢰 가면 그는 최후까지 충실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는 최후까지 충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이형식 문장입니까? 그가 충실하게 남아 있었다. 이것만 가지고 이 문장이 끝났어요. 어떻게 남아 있었느냐? 부사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어 동사만으로 부족하고 보호가 들어가서 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형식 문장이고, 그래서 그것이 이 형식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자, 우리 오늘은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